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도현입니다. 오늘은 천기 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준비한 자는 대통령이 되고 무시한 자는 교도소 행위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경영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정성 있는 말씀, 진솔한 말씀, 모순과 거짓, 가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소문났던 치료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방송에서 허경영은 거짓말쟁이, 가짜, 사이비 교주라 그러기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 하며 살다가 한 달 전 정치와 국민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큰일이구나. 유튜브에서 허경영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난날 이야기해놓은 모든 게 다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조롱하고 비웃으며 살았던 시간들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을 반성하여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한 마음의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허경영을 알고 보니 모순은 무엇인가, 리더십의 문제점은 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을 의심하고 곡해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성하는 마음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강연 중에 한 사람씩 불러서 병을 고쳐주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차 저차 하는 마음에 서울 피카디리 극장 6층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쯤 됐습니다. 허경영님을 뵙고 간 김에 기운을 넣는 시간에 코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고 살면서 허구한 날 음동설안에 냉방에서 지내다 보니 코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재발되고 하여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이번에 그분을 아련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기운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가는 가운데 좋은 기분으로 버스를 타고 하늘궁 가는 길에 입천장에서 무언가 한 뭉치 내려와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뱉지도 못하고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하늘궁 버스가 하늘궁에 도착했을 때 뱉어냈죠. 그리고 숨을 한번 쉬어봤습니다. 이야, 정말 뻥 뚫린 그 기분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너무 신통한 마음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심호흡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호흡해본 날이 있었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환절기인데도 콧물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코가 막히든가 하는 증세가 일체 없어졌습니다. 정말 어느 것에도 모순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던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못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분으로부터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전지전능한 분이다 하는 것을 체험한 셈입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 권도현, 권세권 이끌도 빛날 현, 큰 힘으로 이끌어서 빛나게 해야 할 이름 권도현입니다. 이런 좋은 분, 이런 훌륭한 분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불태워서 정말로 세상에 빛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경영의 말씀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힌트, 삶의 지표, 나아갈 바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기누설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씀을 믿은 자는 대통령이 되고 무시한 자는 깜빵으로 갔다는 얘기를 허경영은 2012년 12월 17일 방송에 나와서 이번 대통령은 박근혜가 당선된다고 예언했습니다. 51% 내외로 당선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혼란한 가운데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 그리고 탄핵이 된다는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도 허경영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나도 허경영을 믿지 않다가 강연마다 놀랍고 소름 끼치는 진실과 진리를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전 열광하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총에 맞아 비명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불쌍하다는 일부 국민들의 청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을 위로해야 된다는 구판을 벌일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요. 아직도 허경영의 말을 믿지 않는 자, 아직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자,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욕하고 우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던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일어나고 물러나려고 하고 한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9년부터 내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구판처럼 얽혀 있어요. 뭐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빚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은 갚아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구판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이번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자충우돌이 일어난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조선일보에 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죠? 이번 대통령이 한 3년 후에 대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헌 정국이 올 수도 있고. 정계 개편이 올 수도 올 수 있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난다면 허경영이 다음 대통령 나갈 때는 80% 정도 지지. 이 영상을 통해서 스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허경영의 강연을 듣습니다. 듣기가 거북한 사람들은 이불을 덮어 쓰고라도 듣습니다. 이미 현명한 사람들에게 허경영의 말은 성경이고 바이블입니다. 허경영의 말 속에 모든 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다 허경영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미 허경영의 말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지난 대선 때 얘기했습니다. 출산수당, 노인수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용을 했습니다. 생활 정도에 따른 차등 벌금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심상정 의원이 얘기했죠. 정치인들은 허경영의 강연을 몰래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경영은 그렇게 가져다 쓰는 3.3 공약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피부로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경영의 공약을 뺏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쓰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허경영의 그때 한 예언을 듣고 미친 소리라고 했던 무리들은 지금 적폐의 대상이 되어서 모두 감방에 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허경영의 말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암암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촛불 시위였던 것입니다. 허경영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엄청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측에서 허경영의 예언을 존중하고 믿었다면 미리 대비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단속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허를 찔리는 형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을 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을 맞든 안 맞든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점쟁이 말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됩니다.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라는 이야기 다 믿는다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화재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허경영의 말을 헛소리니 미친 소리니 가짜 사이비 교주로 매도하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종편 방송에서 허경영은 가짜 사이비고 거짓말쟁이고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점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허경영의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세상에 내놓은 말들은 오늘에 정확히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진정성과 예지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지력, 예견하고 예언하는 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초능력입니다. 특별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여 도를 갖추고 덕형을 실천하여 얻은 신통력입니다. 신과 인간이 다른 것은 신은 이미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 끝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신인 허경영은 시행착오 없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IQ 430 천재이며 신인이기에 세상을 펼쳐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안목은 양미간에 그치지만 신인 허경영의 세상을 펼치는 그 힘은 초능력적인 기운과 지식, 지혜를 갖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허경영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의 강연을 듣고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서 알련할 때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경영님의 강연을 듣고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날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렇게 부르는 사이에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를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강연을 들으면 내 자신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국가와 세상이 아름답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믿고 준비한 자 대통령 되고 무시한 자 교도소의 행위라는 이야기를 권도현 이름 석자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